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9월 17일입니다. 오늘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전반적으로 알려주시죠. 예. 화물차 번호판 시세가 소형을 중심으로 약간씩 상승되고 있거든요. 개인 소형이라는 것은 1.5톤 이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인 소형이 전주에 2,780선에 거래됐는데 이번 주에는 약간 소폭 상승해서 2,830에서 2,850까지도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개인 중형은 역시 변동사항 없이 2,750만원. 그 다음에 개인 대형은 3,400에서 3,500만원. 개인 25톤은 3,600만원. 개인 일반 25톤은 3,800만원. 그 다음에 일반 5톤은 3,300만원. 일반 11톤은 3,600만원. 덤프 5톤은 3,80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대표님 개인 소형이 조금 오른 건가요? 예, 개인 소형이 한 50에서 70 정도 오르는 거죠.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개인 소형이 물량이 좀 딸려요. 네. 지금 이제 추석을 앞두고 경기가 좀 활발해지는 시점이니까 많이 필요로 하니까 당분간은 소형 중심으로 꾸준히 오를 것 같아요. 예. 그럼 개인 소형은 추석 이후에도 번호판 가격이 상승할 거로 보세요? 예. 12월 초까지는 계속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네. 전에 3,150까지 했었잖아요. 3,150까지는 못 가더라도 3,000선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예. 그럼 여기서 우리 화물차 사태 이후에 정부 발표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예.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화물차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떤 발표 같은 거, 뭐 해결책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제가 수시로 건설교통부 사이트도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쳐다보고, 그 다음에 그 주선사들이나 법인체도 수시로 통화를 하는데 이렇다한 획기적인 방법이 안 나오고 물동량만 맞추라는 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뭐 진전도 없고. 예. 아마 10월 이후에는 조금은 뭐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10월 이후라 그러면 그 특정한 날짜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발표한 게 10월 말까지는 물동량을 맞추라 그랬거든요. 네네. 40% 이상 물동량을 맞추고 그 물동량을 못 맞추는 데 대해서는 대수를 줄이라는 얘기예요. 네네. 걔네한테 이제 불화를 하라는 얘기죠. 네. 불화를 해서 그냥 주라는 게 아니고 팔아서 저 삼자한테 넘기라는 얘기죠. 네네. 예. 그러면 11월에 그러면 발표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10월 말이니까 거의 11월 초가 되겠죠. 네. 예. 그럼 기존에 번호판 장사를 하던 지입회사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뭐 꾸준한 뭐 변동사항은 없고 전에는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좀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거의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는 또 음성적으로 받는 데도 있고 거의 표면적으로는 드러내놓고 수수료를 받는 데는 거의 없어졌다고 해요. 예. 그리고 어쨌거나 그렇게 많이 떨어졌던 개인 소형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해가는 게 참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카카오 지금 화물차 시장에 진입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최근 동향 좀 알려주시죠. 카카오가 지금 화물차 시장에 진입하려고 그러는 게 아마 택시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시장 전망을 보고 그 사람들도 관망을 했는데 요즘 카카오에서도 화물 기사들을 모집을 해요. 모집을 했는데 아직 배송은 시작하지 않고 모집만 해서 어느 시점 되면 그게 이제 시행을 할 거예요. 시행을 하는데 주선사들이 좀 많이 긴장을 하나 봐요. 저한테도 악플도 많이 달고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왜 카카오 한다는 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냐. 자기네들 피해가니까 그거 좀 안 해줬으면 괜찮지 않겠냐는 소리로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환영이에요. 카카오에서 물류 주선업을 시작해서 광범위한 망을 가지고 기사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주선사 몇 군데서 우물락주물락 하는 것보다는 그게 카카오가 훨씬 낫다고 봐요. 카카오는 아무래도 그래도 대기업체고 공급망이 원활하잖아요. 택시도 지금 카카오 처음 시작할 때는 미미했지만 지금 카카오 아니면 대안이 없잖아요. 그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추후에는. 그럼 카카오가 화물차 시장에 진입하면 또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은 아무래도 화주도 쉽게 차를 불러 쓸 수 있고 가격대는 지금 기존에 2만 원짜리인데 카카오에서 뭐 18,000원에 갈 리는 없잖아요. 그 기준으로 해서 가니까 기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죠. 주선사들이 일반 화주들한테 주는 게 오다가 3만 원짜리가 들어왔다면 3만 원을 다 해서 기사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3만 원에서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좀 그걸 좀 자른다고 그러죠. 쉽게 말해서 3만 원짜리 들어와서 3만 원의 공유를 띄워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3만 원이면 한 5천 원을 또 띈다고. 그러면 2만 5천 원. 2만 5천 원에서 공유를 띄어서 거기서 또 몇 프로를 또 보잖아. 거기서 또 많게는 23%씩을 또 띈다고. 네. 이중으로 뛰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기사분 목은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네. 근데 카카오에서 했을 때는 그렇게 이중으로 뛰진 않죠. 쉽게 말해서 오다가 5만 원짜리를 들으면 오다만 5만 원짜리 그대로 오픈시켜가지고 띄우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 몇 프로만 받지 이중으로 칼질은 않는다는 얘기지. 네. 예. 카카오가 택시처럼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주가 직접 어플을 깔아서 가격을 올리고 예. 물건을 배달하는 분이 그걸 보고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 시스템은 아니고 화주가 이제 카카오에 내가 어디서 어디 간다는 그 정보를 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차를 보내주세요. 뛰면은 카카오는 오다를 무선망에다 이제 띄운다는 얘기죠. 네네. 카카오 앱에다 띄워가지고 어디에서 어디 얼마. 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택시 마냥 제일 근거리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받아서 이제 운반을 하겠죠. 네네. 그런 시스템을 지금은 카카오에서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택시가 A, B, C, D가 몇 대가 있으면은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오다가 들어가잖아. 네. 지금 카카오 공급 체계가 그런 체계로 갈 거라고 화물도. 네. 누구는 이뻐서 뭐 더 주고 덜 주고가 아니고 제일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빨리 배송할 수 있게. 그러면 공차거리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화주도 좋고 카카오도 좋고 다 좋은 거지. 네. 예. 그러면 앞으로 화주가 올리는 가격은 화주들이 올리는 거니까 이 예, 주선사들이 칼질은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런 건 없어지죠. 네. 예. 근데 댓글 보면은 주선사가 있어서 좋은 점이 있다. 또 뭐 이렇게 댓글 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선사들이 뭐 그렇게 나쁜 그것이만 아니에요. 네. 주선사들도 나름대로 고충은 있어요. 네네. 이분들이 전부 다 100% 현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의상일을 한다고. 네네. 자, 쉽게 말해서 A라는 업체에서 오다를 5만 원짜리 받아가지고 한 달에 뭐 30건을 했다, 40건을 했다면 그 금액이 크잖아요. 네네. 그게 업체에서 바로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주선사에서는 같은 것도 받고 그래요. 근데 기사들한테는 바로 현금화 시켜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 어음을 또 안 해서 기사들한테 현금화 시켜주는데 그 부도가 나게 되면은 주선사들은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런 장단점도 있고 그런 게 서로가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근데 카카오서면 카카오서도 과연 의상 일을 해주고 카카오에서 책임을 지겠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존 주선사들은 가까운 데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업체들 다 알잖아. 업체들 상황을 알아서 그 업체가 건실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어음을 받아서 유동을 시켜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만 카카오는 그걸 과연 외상으로 받아서 그걸 기사들한테 공급해서 자기네들이 현금을 지급할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장단점은 있죠. 예. 카카오도 아마 택시에서 운영해본 그런 기법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예. 업체들은 아마 배제를 시킬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골라내냐고요. 그리고 또 카카오가 들어와서 좋은 점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화물 배달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평점이나 이런 걸 매겨서 또 카카오 나름대로 고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건 따르죠. 네네. 택시도 지금 평점을 매겨갖고 몇 점 이하는 콜 정지도 나가고 네네. 그러는데 화물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봐요. 네네. 가서 손님들한테 불친절하거나 네네. 물건 적재 중에 뭐 잘못 손실되고 파손되고 그런 관계나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배상이 따를 거고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는 게 적재물보험.
적재물보험을 들으면은 제가 아는 관점으로는 3천만 원짜리를 들면은 한 1년에 20만 원 정도 그 보험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재물보험 들어서 이제 대처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 예. 그래서 뭐 화물 배달하시는 분들이 평점이 있으면 예, 예. 아무래도 소비자들인 그 고객들에게 더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비자들도 좋아지고 기사분님들도 수익이 좀 나아지겠죠. 네네네. 그리고 공차거리가 줄어들고 네네. 근거리에서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예, 예.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 화물차 신차 문제 이거 좀 해결이 안 되나요? 화물차 신차 문제는 지금 내연기관차는 전면 중지가 됐고 지금 주문 받고 있는 건 LPG 차량. 네. LPG 차량으로 해서 내년 2월 달부터는 아마 출시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전기차하고 LPG 차량은 지속적으로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내년 2월이 돼야 신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럼 그동안에는 뭐 새차 같은 중고차로 해야 되나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환경 기준에만 안 걸리면 내연기관차가 최고죠. LPG 차량보다 전기차보다는. 근데 환경 문제가 자꾸 불거지다 보니까 이제 규제가 강화되니까 어차피 내연기관차가 2035년대에는 다 없어져요. 전기차나 LPG차로 이제 다 구변이 돼야 된다고. 네. 예, 예. 그러면 요즘 최근에 화물 물동량은 좀 있습니까? 소형차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추석 대목을 앞두고 소형차 중심으로 해서 좀 원활히 움직이는 거예요. 네. 중형이나 대형 시장은 아직도 그렇게 기지개만 키고 있는 거지 큰 발전성은 없고요. 예, 예. 추석 대목에 그 개인 용달이 엄청 바쁠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렇게 바쁩니까? 많이 선물 세트나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좋아질 거고 네. 추석 때 보면은 백화점 같은 경우는 화물차도 많이 쓰지만은 택시도 많이 써요. 택시도 뭐 10대 20대 불러가지고 택시 배송도 해요. 아, 예, 예. 택시가 그런 데도 이용이 되네요. 그러면 명절에는 택시 배송도 많이 해요. 네. 백화점 같은 데서 택시 기사들은 지리를 잘 알잖아요. 네네. 지리를 잘 아니까 2개, 3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배송을 시키더라고. 예,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23년도 9월 17일 화물차 번호판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개인 소형에서 소폭 상승했고요. 나름은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화물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카카오가 들어오면 장점도 많지만 화물 배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평점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만들어져서 또 소비자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